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카드게임 전략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컨트랙트 브릿지 게임의 특정 핸들을 분석해 볼 텐데요. 제티슨 플레이라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렇죠. 이 기술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파헤쳐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저희 손에는 지금 브릿지 핸드 분석 자료랑 제티슨 플레이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제티슨이라는 말이 원래는 배나 비행기에서 이제 무게 줄이려고 불필요한 짐 같은 거 버리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뜻이죠. 브릿지에서는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주로 언블로킹, 그러니까 특정 슈트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카드를 버리는 플레이를 말하는데요. 길을 터준다. 네. 근데 흥미로운 게 이때 버리는 카드가 종종 뭐 에이스나 킹처럼 아주 중요해 보이는 그런 높은 카드인 경우가 많아요. 높은 카드를 버린다니 신기하네요. 네, 오늘 분석할 핸들을 통해서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전략이든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게임의 시작, 비딩 과정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노스가 먼저 1클럽으로 시작을 하고요. 파트너인 사우스는 1 다이아몬드로 응답합니다. 네, 기본적인 응답이죠. 그리고 노스가 다시 2클럽을 비드하니까 사우스가 여기서 좀 중요한 비드를 하네요. 4 노 트럼프, NT. 이거 파트너한테 에이스 개수 묻는 신호 맞죠? 맞습니다. 4NT는 보통 에이스 질문, 그러니까 에이스 애스킹 컨벤션으로 많이 쓰이죠. 우리 파트너십이 슬램, 그러니까 12트릭 이상 딸 수 있을 만큼 패가 아주 강하다, 뭐 이런 걸 암시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노리스가 5 다이아몬드로 답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키카드, 그러니까 주요 에이스나 트럼프 킹 같은 거 합쳐서 1개 또는 4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한 개 아니면 네 개. 이 정도를 딱 확인한 사우스가 아주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최종 계약으로 7 노 트럼프, NT, 그랜드 슬램을 선언했어요. 와, 아니 어떻게 7NT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그 에이스 질문 응답을 통해서죠. 아, 우리들이 합치면 필요한 에이스들은 다 있겠구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트릭을 충분히 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핸드다. 이런 확신이 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7 엔티 계약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트릭 많이 따는 게 아니고요. 테이블에 놓인 13개의 트릭을 모두 따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두요. 13개 전부요? 네. 단 하나의 트릭도 상대에게 내주면 계약 실패예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와, 13 트릭 모두라니 이거 압박감이 정말 장난 아니겠는데요? 자, 이제 실제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계약은 7NT, 목표는 13 트릭 전부 따내기. 그런데 상대방, 뭐 웨스트라고 가정해 볼까요? 철 리드가 스페이드 잭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에 딱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리드가 왜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선언자, 그러니까 당신, 사우스의 손에는 스페이드 에이스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 스페이드 슈트가 파트너 패, 즉 더미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 혹은 진입 로였던 겁니다. 아, 유일한 통로. 네. 상대가 첫 트릭에서 스페이드 잭을 딱 내니까 당신은 그 트릭을 이기려면 스페이드 에이스를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첫 트릭부터 그 유일한 통로를 써버리기 만드네요. 그렇죠. 계획의 핵심은 아마 더미에 있는 아주 좋은 클럽 슈트를 이용해서 트릭을 왕창 따내는 거였을 텐데 네, 클럽이 좋아 보였겠죠. 근데 첫 트릭에서 스페이드 에이스를 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더미로 건너갈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막해지는 거죠. 더미의 그 좋은 클럽들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 정말 치명적인데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슈트는요. 네, 자료를 보면 다른 슈트,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서도 딱히 뾰족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나와요. 트릭을 하나도 안 잃고 필요한 다이아몬드 4트릭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죠. 아, 다이아몬드도 안 되는군요. 네, 7NT 계약에서는 단 한 트릭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확실한 해결책이 못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야, 정말 난처한 상황이네요. 계약은 완벽을 요구하는데 철 리드 하나 때문에 계획의 핵심 통로가 그냥 막혀버렸어요. 더미에 강력한 클럽 슈트를 써야 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다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자료에 뭔가 방법이 나와 있나요? 네, 바로 여기서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제티슨 플레이가 해결책으로 딱 등장합니다. 아, 드디어 나왔군요. 제티슨 플레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을 열기 위해 카드를 버리는 것, 특히 높은 카드를 버리는 플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상황에서 제티슨 플레이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스페이드 에이스라는 그 직접적인 진입로를 잃어버렸지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결국 리드를 더미 쪽으로 넘겨주려는 시도예요. 높은 카드를 버려서 길을 연다. 이게 참 들을수록 역설적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보통은 높은 카드를 아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높은 카드들을 버리는 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허. 이 핸드에서는 더미에 있는 다른 슈트의 높은 카드들, 이걸 전략적으로 버려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미가 리드를 잡고 클럽 슈트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아하. 이게 바로 제티슨 플레이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걸 버려서 더 큰 가치를 얻는 그런 전략이죠. 이야, 정말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플레이가 진행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어떤 카드를 언제 버리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릭입니다. 상대가 스페이드 잭을 리드했죠. 사우스는 당신의 스페이드 에이스를 내서 트릭을 가져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네, 일단 따내야 하니까. 네. 동시에 유일했던 더미로 가는 스페이드 진입로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네, 이제 리드는 사우스에게 있군요. 두 번째 트릭은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당신의 두 번째 스페이드 퀸, 스페이드 큐를 립니다. 자, 이때 더미, 노스에서는 어떤 카드를 버릴까요? 여기서부터 좀 놀라운데요. 하트 에이스, 허트 A를 버립니다. 네, 하트 에이스요. 아니, 그렇게 높은 카드를 그냥 버린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티슨 플레이의 시작입니다.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혹시 하트 슈트를 플레이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높은 카드, 그러니까 길을 막을 수 있는 카드를 미리 제거하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 미리 제거한다. 네, 사우스가 리드를 유지하면서 더미의 패를 정리하는 과정이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이군요.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 번째 트릭부터는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트릭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우스는 계속 리드를 쥐고 하트 슈트를 플레이해요. 하트 킹, K, 하트 퀸, Q, 하트 잭을 차례로 내면서 트릭을 따내죠. 네, 하트 시퀀스를 돌리는군요. 그렇죠. 이동한 더미 노스에서는 뭘 버릴까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과감한 플레이가 나옵니다. 더미는 클럽 에이스, 클럽 킹, 클럽 Q를 순서대로 버립니다. 네, 클럽 에이스, 킹, 퀸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던 바로 그 클럽 슈트. 그 클럽의 가장 높은 카드 세장을 더미가 스스로 버린다고요? 와,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게 바로 제티슨 플레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언블로킹인 거죠. 언블로킹. 네, 사우스가 하트 트릭을 쭉 따내는 동안 더미는 이 트릭들의 카드를 계속 버려야 하잖아요. 그쵸, 따라가야 하니까. 이때 나중에 클럽 슈트를 성공적으로 쫙 돌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리드를 잘못 든 핸드, 즉 사우스 쪽에 남기거나 아니면 낮은 클럽 카드의 활용을 방해할 수 있는 클럽 A, K, Q를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걸 미리 버려둬야. 네, 이것이 바로 언블로킹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나중에 더미에 있는 낮은 클럽으로 더미가 트릭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길을 미리 터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더미의 클럽 A, K, Q를 미리 버려두면 나중에 더미가 예를 들어 클럽 잭 같은 걸로 시작했을 때 상대방이 클럽 10 같은 걸 딱 막고 있어도 막히지 않고 계속 더미가 클럽 트릭을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요. 사우스가 하트 KQJ를 다 쓰고 나면 하트 슈트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 하트 트릭 이후에 리드가 자연스럽게 더미, 즉 노스에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리드가 더미로 넘어간다? 네, 물론 뭐 패 분배에 따라서 다른 낮은 카드를 써서 리드를 넘겨야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핵심은 리드를 더미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잃어버렸던 그 진입 문제를 해결하고 더미에서 클럽 슈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겉보기에는 막 귀중한 에이스 킹 퀸을 마구 버리는 비합리적인 플레이 같지만 실제로는 계약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정교한 전략인 겁니다. 정말이지. 와.
이건 정말 정교하고 대담한 플레이네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클럽 10이 예상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 중 한 명이 클럽 10을 꽉 쥐고 있어서 클럽 슈트가 깔끔하게 다 안 통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날카로우세요. 자료에서도 그 가능성을 당연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만약 상대방이 클럽 10을 가지고 있어서 클럽 잭이 아래로 안 떨어지면 이 제티슨 플레이만으로는 열쇠 트릭을 다 딸 수가 없어요. 그럼 실패인가요? 아니죠. 이때는 예비 계획, 플랜 B가 필요합니다. 그 플랜 B는 바로 다이아몬드 슈트가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말하자면 우호적으로 분배되어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 다이아몬드 분배에 기댄다. 플랜 B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군요. 그럼 이 제티슨 플레이를 시도했을 때 최종적으로 7엔틱 계약을 성공시킬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게 딱 봐도 위험 부담이 커 보이는데 시도할 가치가 있을 만큼 확률이 좀 높아야 할 텐데요. 네, 제공된 자료에 그 확률 분석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우선 클럽 잭을 딱 플레이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클럽 10, 클럽 10이 바로 딱 떨어져서 제트슨 플레이가 즉시 성공하는 경우, 이게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죠. 네, 제일 좋은 경우 이 확률이 약 26% 정도 됩니다. 대략 뭐 4번 중 1번 꼴이죠. 26%. 그럼 나머지 74%는 바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클럽 10이 바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약 74%로 훨씬 더 많아요.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플랜 B, 즉 다이아몬드 슈트가 유리하게 잘 나뉘어 있어야 계약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잘 나뉘어 있을 확률은 어느 정도인데요? 자료에 따르면요, 다이아몬드가 상대방에게 두 개로 나뉘어 있을 확률이 한 40.7% 정도 되고요. 또 3개, 1개나 1개, 3개로 나뉘어 있을 확률도 한 49.7%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처럼 트릭 손실 없이 플레이 가능한 우호적인 분배의 경우에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런 경우들을 다 합쳐서. 네, 이 가능성들을 다 종합하면 이제 최종 성공 확률이 나오는데요. 뭐 계산 과정이 복잡하니까 다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클럽 10이 바로 떨어질 확률 26% 하고 떨어지지 않더라도 다이아몬드가 유리하게 나뉘어 있을 확률을 합치면 이 제티슨 플레이를 시도했을 때 7NT 계약의 최종 성공 확률이 무려 약 93%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93%요. 와, 그거는 정말 상당히 높은데요? 아니, 첫 리드 때문에 거의 망한 줄 알았던 계약이었는데 이 제티슨 플레이하고 약간의 운, 뭐 다이아몬드 분배 운 같은 걸 통해서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셈이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분석은 제트슨 플레이에 분명히 잠재적인 위험, 그러니까 클럽 10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반드시 시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른 평범한 방법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텐데 이 과감하고 창의적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90%가 넘는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때로는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정말 복잡하면서도 아주 매혹적인 전략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제티슨 플레이는 본질적으로 길을 열기 위한 언블로킹 기술인데 때로는 에이스나 킹 같은 최고 가치의 카드를 버리는 매우 과감한 선택을 포함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오늘 살펴보니 7NT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첫 리드 때문에 발생했던 그 치명적인 진입 문제를 이 제티슨 플레이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했는지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카드 게임, 특히 브릿지처럼 파트너와의 호흡이 정말 중요한 게임에서는요. 단순히 좋은 패를 주는 것 이상으로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과감한 희생, 그리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좀 더 넓게 보면 이 제티슨 플레이는 카드 게임 테이블 너머의 상황에도 적용될 만한 그런 통찰을 준다고 생각해요. 더 큰 목표, 여기서는 7NT 계약 완수라는 목표였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치 있는 자산, 예를 들면 높은 카드들, 이걸 기꺼이 포기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기존에 뭔가를 버려야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이 제티슨 플레이는 그런 결단의 중요성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카드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는 어떤 전략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로도 확장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에만 근거해서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더미에 있는 에이스와 킹,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절실히 필요로 했던 그 클럽 슈트의 에이스, 킹, 퀸까지도요. 그 클럽 슈트가 완벽하게 성공할 거라는 100% 확신이 서기도 전에 버려야 한다는 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최고 수준의 브릿지 게임에서 요구되는 그 계획성과 위험 평가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렇게 높은 가치의 카드를, 그것도 계약 성패가 달린 슈트의 카드를 버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체 얼마나 치밀한 계산과 또 파트너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보통 이상의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